우리는 연결되지 않으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나의 일상을 중계하고 마음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낯선 이들에게까지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말을 뱉으면 뱉을수록 마음의 곳간은 비어가고 관계의 실타래는 엉망으로 뒤엉키곤 합니다. 조선의 거인 다산정약용은 인생의 가장 가혹한 밑바닥이었던 강진 유배지에서 도리어 침묵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붓을 들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혀를 다스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준엄한 꾸짖음과 따뜻한 위로를 통해 왜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인생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기제인지 깊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제1장 말의 무게. 사람들이 당신을 우습게 보는 결정적 이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언이 있게 마련이다. 이는 단순히 실수를 줄이라는 기술적 조언이 아닙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영혼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통로이며 그 통로가 너무 넓으면 영혼의 정수마저 휘발되어 버린다는 존재론적 경고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려 애씁니다. 나의 경력, 나의 계획, 나의 지식을 쉼없이 쏟아내야만 타인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산의 통찰에 따르면 이는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헐값에 매각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사람은 본래 신비로움이 사라진 대상에 대해 경외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 속마음의 지도를 타인에게 통째로 건네주는 순간 상대방은 나를 다 읽은 책처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무시와 조롱 혹은 이용하려는 의도가 싹틉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내면의 성벽을 쌓는 작업입니다. 성벽이 견고한 성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기에 적들은 함부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타인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습니다. 대화의 장에서 먼저 말을 쏟아내는 자는 정보를 노출하지만 끝까지 듣는 자는 상대의 패를 읽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수많은 정적들의 모함 속에서도 의연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깊은 물은 돌을 던져도 그 바닥을 쉽게 드러내지 않듯 우리 역시 내면의 깊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상대를 속이는 기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전략적 방어입니다. 제2장 원망과 분노. 품격 있게 복수하는 법. 입을 닫으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억울함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근거 없는 소문으로 나를 괴롭히는 이들을 향해 당장이라도 독서를 퍼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산은 남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내 입을 더럽히는 일이요, 나의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내 그릇이 자금을 광고하는 일이라며 엄히 경계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순간 잠시의 카타르시스는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메랑이 되어 나의 인격을 타격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흉을 보거나 원망을 늘어놓을 때 세상은 결코 우리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경꾼들은 우리의 분노를 보며 저 사람도 결국 똑같은 수준이구나라고 판단하거나
우리가 뱉은 독한 말들을 수집해 또 다른 가십거리로 삼을 뿐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형제들을 잃고 자신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정조사후에 전국에서 보여준 태도는 경이롭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이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대신 그 에너지를 학문적 성과로 전환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향해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높이로 나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내면의 칼을 가는 자는 무섭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분노는 예측 가능하지만 침묵 속에 숨겨진 의지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 상처를 만인에게 전시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보여주며 위로를 구걸하는 것은 하책이고 상처를 동력 삼아 실력을 기르는 것이 상책입니다. 원망의 말을 멈추고 그 입을 닫을 때 비로소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을 파괴하는 쪽이 아닌 당신을 건설하는 쪽으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3장 부와 야망. 성공할 사람들은 절대로 미리 말하지 않는 것. 현대 사회는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계획을 SNS에 올리고 사람들의 좋아요를 받으며 마치 이미 성공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계획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방해꾼이 생기고 성과가 나기 전에 자랑하면 시기하는 자가 앞길을 막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인간 본성에 대한 지극히 냉철한 통찰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보다 당신이 자신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당신의 야망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두 가지 부정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첫째, 뇌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과 같은 보상감을 느껴 정작 실행에 옮길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이를 사회적 현실 소셜 리얼리티 효과라고 합니다. 둘째, 주변의 시기와 질투라는 보이지 않는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되겠어?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같은 부정적인 언사들은 당신의 확신에 미세한 균열을 냅니다. 다사는 거대한 개혁안이었던 경세유표를 집필하면서도 요란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요한 방에서 홀로 붓을 놀리며 세상을 바꿀 설계를 마쳤습니다. 큰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호수와 같아야 합니다. 수면은 고요하여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깊은 물 밑에서는 거대한 물줄기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이 말로 떠들 때가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결과물로 세상에 던져질 때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과정에 대해 묻는다면 그저 미소로 답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로서 그들의 의구심을 잠재우십시오. 침묵은 당신의 야망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금고입니다. 제4장 나약함의 단속. 힘들 때 사람을 찾으면 안 되는 잔인한 이유. 우리는 힘들 때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나 너무 힘들어 도와줘라는 말을 내뱉으며 내 안의 어둠을 타인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다사는 자신의 상처를 남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정의 없는 비정한 조언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냉혹한 진실을 꿰뚫어 본 자비로운 충고입니다. 당신이 내보인 나약함은 일시적인 동정표를 얻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권위를 갉아먹고 타인이 당신을 조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타인의 고통에 무심합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은 누군가에게는 안주거리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당신을 나약한 존재로 낙인 찍는 증거가 됩니다. 무엇보다 슬픈 사실은 당신이 가장 힘들 때 내보인 치부가 훗날 당신이 다시 일어섰을 때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의 외로움과 육체적 고통을 제자들이나 가족에게 구차하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고통을 저술이라는 행위로 승화시켰습니다. 나약함은 밖으로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사겨서 단단한 근육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을 찾기보다 책을 찾고 말을 하기보다 글을 쓰십시오. 종이 위에 쏟아낸 감정은 기록이 되어 성찰의 도구가 되지만 타인의 귀에 쏟아낸 감정은 소문이 되어 돌아옵니다.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홀로 상처를 핥고 다시 일어선 사람의 눈빛에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깃듭니다. 당신의 눈물을 가치 있게 만드는 법은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모르게 닦아내는 것입니다. 침묵은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은 침묵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산증거입니다. 그는 입을 닫음으로써 귀를 열었고 귀를 멀므로써 마음의 눈을 떴습니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과 벽을 쌓고 고립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과 더 깊이 대화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높은 차원으로 격상시키라는 뜻입니다. 말은 적게 할수록 귀해지고 마음은 깊게 감출수록 단단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다산의 지혜는 현대의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나를 지켜낼 유일한 방패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입술을 무겁게 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정제하십시오. 당신의 야망을 숨기십시오. 그리하여 어느 날 문득 사람들이 당신의 고요한 품격에 압도되어 당신을 존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를 가장 강력하게 만든 것은 화려한 웅변이 아니라 깊이 있는 침묵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고독의 심연 속에서도 침묵이라는 붓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그려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들이 단순히 말을 아끼는 기술을 넘어 여러분의 내면을 단단하게 채우는 품격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이 당신을 흔들 때마다 오늘 나눈 다산의 꾸짖음을 기억하십시오. 입을 닫고 마음을 여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은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더 많은 분께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 내용 중 여러분의 가슴에 가장 깊이 박힌 한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침묵을 통해 나를 지켜냈던 여러분만의 소중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여러분의 품격 있는 삶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깊이 있는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깊이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